네, 안녕하십니까. 도리아빠입니다. 예, 요즘 요 근래 뭐 영상 거의 뭐, 영상을 자꾸 다룰 것도 없지만, 그래도 출퇴근길에, 비트코인 이야기, 뭐, 모국 이야기, 또, 또 개인적인 또, 사적인 이야기도 하고, 이래저래, 나름대로는 제 소통 공간이기도 했는데, 요즘은 출퇴근을 그 대중교통으로 하거든요. 차 탈 일이 별로 없으니까 영상 찍을 일도 잘 없더라고요. 또 제가 또 전문 유튜버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정보를 드리고 할 수 있는 역량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컨텐츠도 없고, 왜냐면 다른 뭐 유튜브를 억지로 시간을 내가지고 뭐 할 만한 그 거리가 안 되고, 같이 데리다가 오늘 차를 가지고 출근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들어가는 길에 영상 그냥 올렸어요. 영상이 일관된 주제도 없고, 저희 방송은 제 생각, 그때 생각 이야기하고. 근데 처음에 제가 영상 찍고 올린 계기가 이제 비트코인을 하드월렛에 보냈다가 해킹 나가고 하소연 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유튜브를 찍고 혹시라도 저와 같은 사고를 당한 분이 있으면, 또 구제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찾아볼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녹두리 아닌 녹두리로 시작하다가 또 우리나라 또 시파이체 또 있잖아요. 유명한 델리오하고 하루하고 하루베스트하고 거기 또 넣어놓았던 또 비트코인이 또 지금 거의 뭐 회복 불가니까 모르겠어요. 벌써 지금 3년이 다 돼가는데도 넘어서는데도 별 이야기가 없고 계속 법적인 뭐 그것만 계속 하고, 그러는 동안에 이제 계속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고, 그러다가 또 모빌 프로젝트를 배태민 작가님 방송은 계속 들으시니까 GA6호에서 롯데버스로 넘어가고, 롯데버스라는 유튜브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롯데민가 롯데모빅인가 그런 영상을 채널명이 바뀌고 하면서 모빅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여러 이벤트들이 많았잖아요. 에어드랍 이벤트, 책 통해서 이렇게 교육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서울에서 강의하는 요즘 그 보험연수원에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또뭐 다른 여러 가지 프로젝트, 뭐 모태부터 시작해서 모태코인, LTM, 그다음에 무슨 모블 여러 가지 이벤트들에 참여하면서 이 선택에 자꾸 이제 흡수되는 과정이 없죠. 제가 뭐 비트코인 공부조차도 이렇게 하나부터 쭉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낸 게 아니라서 문제로 그냥 읽고 보고 쓰고 듣고 뭐 이런 과정을 막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그래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르는 것밖에 제가 아는 거라고는 모르는 것밖에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거를 아는 것밖에 모르겠어요. 아는 것밖에 그나마 안 돼요. 내가 모르는구나, 많이 모르는구나. 기술적인 부분, 코딩이나 이런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들이 나가서 많이 힘들죠. 내 주위에도 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극소수고, 모빅 같은 경우는 거의 아예 듣도 보다 못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 내가 알린 사람들도 거의 90%는 90%가 뭐야, 거의 95%는 다 뭐 사기 프로젝트 본 듯이 그냥 그렇게 보고, 그 중에 이제 한 5% 정도는
이렇게 이모의 기적이나 아니면은 좀 관심 있게 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고, 그리고 관심은 끊더라고 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비트코인도 갑자기 겨울이 찾아와서 지금 5, 6개월 지나가니까 이제 뭐 옛날 같은 그런 건 아닌데, 옛날같이 한 4, 5년 전에처럼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이런 눈빛은 아닌데, 요즘 그냥 아예 말을 안 꺼내죠. 이야기도 화두로 잘 꺼내지도 않고, 뭐 지겹다는 뉘앙스인가? 크게 관심을 하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나 같으면 어떡할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저도 불과 한 6, 7년 전에 주식을 시작하기 전에 금융 용어들에 대해서 크게 무관심했거든요.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화폐, 예를 들어서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살아요. 은행에 이자를 하면 그걸 뭐라 그러지? 은행에서 하는 그 이자 주는 방식, 대출해주는 같은 그런 시스템, 뭐 지급 준비율이라든가 그런 용어들이 크게 내 삶에 별로 다가오질 않거든요. 그냥 뭐 열심히 일해서 적금하고, 뭐 자기 역량 키우는데 주력하고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그러다가 뭐그 역량이 딸리면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살고, 어차피 경쟁에 낙오된 거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살았는데, 이게 이런 금융 쪽으로 자꾸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학창 시절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이게 해왔던 그런 그런 경쟁이 있잖아요. 성적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그러면 또 집안이 뭐 우수저다 이런 경쟁들하고는 또 다른 무관한 경쟁이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집안이 괜찮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해서 뭐 나름대로는 위는데, 이 금융 공부가 전혀 안 돼 있으면 결국에는 루즈로 떨어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당장은 아니겠죠. 이 금융 경쟁이라는 그러니까 학창 시절의 성적과 이게 이 사회로 나오면서 이 금융을 어떻게 내가 다루느냐에 따라서 또 이 순번이 또 바뀌는 걸 내가 이거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작은 돈으로 내가 시작해서 그 시간을 어느 정도 내가 이 돈을 이렇게 돈을 어떻게 대하고 이 돈을 어떻게 내가 관리해 나가는 거에 따라서 자기 그룹도 커져 나가는 거고, 또 세상을 보는 안목도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고, 기존에 있던 통념들이 많이 이게 부서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만나고 오 작가를 만나면서 이게 좀 확실시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좀 매력에 빠지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직 많은 수많은 부자들이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모른다는 아직까지는 잘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까지 수많은 세상에 세계 수많은 부자들이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잘 모르겠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가 비트코인을 모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공부가 잘 돼 있다 보니까 하드월렛이나 시파이어나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녹아있던 내 본성, 의지하려는 본성이 이게 보면 공격 대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빅이라든지 모빅 프로젝트에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또 안 해야 되는데 모르죠. 이 프로젝트는 아직까지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많은 또 테스트를 거칠 끼고 지금도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과정이고 근데 이게 뭐 오작가님 말따는 게 없어지느냐 앞으로 살아남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하거든요. 없어질 거냐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뭐 가격은 어떨까? 가격은 많이 거칠겠지. 가격은 많이 거칠겠지. 왜냐하면 아직 이 신생아기는 넘어갔지만 수많은 공격들이 예상 가능한 거죠. 기존에 금융권이라든지 그러면 국가라든지 여러 층층이 겹겹게 쌓여 있는 어떤 기존 카르텔들이 불편하게 볼 거는 불편하게 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공격을 해올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쫄리면 죽든지 뭐 이래 되는 거지. 쫄리면 죽든지. 그러면 이제 가격이 또 많이 또 조정을 받을 거고 그렇게 살아남은 모비커들이 또 조금씩 뭐 모여들기 시작해서 또 다른 챕터를 만들게 될 거고 비트코인이 걸어왔던 길과 유사하게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게 이제 또 이 생태계에 이제 공공재라는 게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또 이 생태계를 알리는데 활용이 되는 거에 따라서 큰 어떤 도약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도약이 있어진다면 모빅을 몰랐던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박탈감을 느끼고 모빅을 진짜로 찐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들한테는 또 큰 복이 될 거고 그리고 우연찮게 지인을 통해서 알게 돼서 우연찮게 뭐 이모의 기적이나 여러 가지 거에 참여했던 긴가민가 하면서 참여했던 사람들한테는 또 생각지 못한 또 복이 될 수도 있고 이래저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 간의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우월감들은 있을지 몰라도 어쨌거나 뭐 내국인들한테는 거세일 거다. 내국인들한테는 이 글로벌 자산이 되면 될수록 내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글로벌 자산으로 바뀌면서 좋잖아.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빅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내국인만이 아니고 외국인들은 많이 많아질 거고 어떻게 빨리 됐든 천천히 됐든 늦게 됐든 어떻게 됐든 뭐 돈 가치를 가졌다는 거 이유 하나만으로 모빅을 가지고 싶어 하겠죠. 이래저래 생각해보면 결국 관건은 시간과 그리고 생태계 확장 우리 말하는 생태계 확장이 관건인 것 같고 이게 태어난 이상 다시 뭐 거꾸로 돌아가 다시 알로 돌아가지는 않겠죠. 벌써 이렇게 엎질러진 물이니까 잘 크냐 많이 크냐 천천히 크냐 빨리 크냐 크면 얼만큼 크냐 계속 크냐 안 크면 성장기가 멈추면 그냥 그대로 있냐 이거는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 질문들을 해 가야겠죠. 영원한 건 없으니까 영원한 건 없잖아요.
3개에서는 껍질을 벗고 다른 챕터로 넘어가든지, 안 그러면은 상상으로 제 상상력으로는 어디까지 이렇게 변화해 가고 어떻게 적응해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조차도 모르겠고, 그냥 그러니까 계속 그 크립토 시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많이 공부해가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항상 기울이는 거죠. 그냥 무관심한 게 아니고,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큰 복인 것 같아요. 이렇게 크립토 시장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고 이 변화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큰 복이죠. 예를 들어서 어젠가 아래인가 자산 토큰 없는 미래는 없다라는 그 책을 이제 제목을 이제 보면서 모든 자산이 토큰화 된다는 이 개념을 그다음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는 거의 없거든. 이 자산의 토큰화라는 개념을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거라. 지금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럼 지금 저한테 모빅이나 비트코인 이야기를 거의 1년 반 동안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논리적이고 이렇게 명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한테 들으면서 그래도 모빅커가 되고 되고 지금 이모의 기적이나 목표 수량이나 고액권이나 이런 거를 참여를 하면서 자산 토큰화 이야기를 한 번씩 해도 이 친구가 가우뚱하거든. 왜냐면 자기 눈앞에 가시화된 게 잘 없으니까 잘 이렇게 보긴 가우뚱하고 그렇다 본인이 막 찾아보고 이러지는 않더라고. 이것만 봐도 이 자산 토큰화라는 이 시장이 얼마나 초창기고 또 얼마나 초창기이기 때문에 게임 자체가 이 스타트 자체가 틀리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세상의 모든 자산이라는 자산은 전부 다 토큰화돼서 이 블록체인 시장으로 다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이게 시작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스타트를 하는 순간 얼마나 커지겠는지. 주식이면 주식, 부동산이면 부동산, 채권이면 채권, 국채면 국채, 이게 모든 시장이 이 토큰 시장으로 수렴되잖아요. 이거 이야기를 회사 그 친구한테도 이제 하면서 나도 주식에 관심도 있고 부동산도 관심 있고, 그냥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회사들의 어떤 가치의 기준이잖아요. 가치의 기준인데 이걸 내가 관심이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회사가 일 잘하고 못하는 거에 따라서 또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관심을 끊을 수가 없거든요. 주식이라는 걸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럼 주식을 보고 또 부동산이라는 건 내가 또 사는 짝이잖아. 이거는 피부가 내 피부 사는 사람과 이제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지만, 이 모든 자산이 토큰화 되어 가지고 어느 플랫폼에서 거래가 되고 할 때 난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굳이 거기에 투자를 많이 안 한다. 나중에 다 이쪽으로 수렴되면 그때 해도 나는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그때 이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독일 가up던 거래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까지는 이 개념에 대해서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어떻게 구현될까라는 건 또 그 구현을 하는 회사들이나 기업들의 몫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는 거는 중앙화된 어떤 시스템이 다 관리 감독을 하고, 누가 얼만큼 언제 어떻게 소유하고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자기 본인 어떤 그런 시스템 안에서 다 관리가 되는 건데, 모든 자산이 토큰화된다는 소리는 그게 다 깨진다는 소리거든요. 어느 플랫폼에서
해외의 부동산을 토큰하게 팔았다. 팔아서 이제 거래한다. 그럼 내가 내 주머니에 이 자산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맨하탄의 땅에 토큰화된 맨하탄 땅의 토큰을 내가 사가지고 내 휴대폰에 놓고 내 주머니에 넣겠다는 소리인데 쉽지 않다는 게 생각 자체. 뭐 예를 들어서 뭐 외국 주식 중에 뭐 버크셔 해서웨이가 한 주당 몇 천만 원 이래 하잖아요. 몇 천만 원 넘나? 하여튼 그런 주식들은 우리 한 주를 살 엄두도 못 냈던 주식을 토큰화 내가 쪼개 팔면 뭐 만원, 2만원, 3만원치 사가지고 나도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나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 그것도 누구의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내 주머니에 넣겠다는 거죠. 내 주머니에 쏙 넣겠다는 게 그게 가능하다는 거니까 그건 엄청난 거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고 어떻게 구현이 되고 또 국가라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제어하려고 할까라는 또 그런 것도 있죠. 어떻게 제어하려고 하긴 할 건데 어떻게 규제하고 감시하려고 할까 라는 생각도 하고 처음 이거를 깨고 나오는 플랫폼이나 기업은 도대체 어떤 회사고 어떻게 하려고 할까, 이게 업적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가 될까라는 궁금증이 참 많죠. 그게 뭐 제가 그 서칭을 많이 하고 이런 건 아닌데 거의 뭐 대민 작가님 방송이나 책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걸 3단계, 2단계 거쳐서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래도 내 주위의 사람들에 비하면 엄청 빠른 거거든. 이런 이야기 하면 누구 잘 이해 뭐랄까나 뭐랄까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 자선 토큰 아까는 무슨 게임 이야기 하는 것처럼 듣고 이게 토큰 카마 게임머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참 쉽지 않더라고요. 급변하는 시대예요. 지금 오 작가님 방송이나 독서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 분들 많이 되는데 제 입장에서 엄청 앞서가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겨우겨우 따라가고 겨우겨우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래도 내 주위의 사람들에 비하면 엄청 앞서간다고 생각하는데 변하는 시대는 저희는 그 선두주자잖아요. 선두주자. 세상을 앞서서 보고 하는 사람들. 내가 막 전적으로 다 뭐 그건 아니지만 어떻게 항상 관심 있게 기억하고 관심을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대해 진술로 또 한번 도전도 해보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또 활로가 다시 열리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옛날처럼 피 닦고 눈 가리고 보던 것만 하던 것만 한다고 해서 남들이 뭐, 잘한다 하던 시대는 이제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전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 바뀔 때 사람들 다 바뀌면 그건 바뀐 게 아니잖아. 소수가 바뀌고 소수가 변화해 갈 때가 그때가 진짜 변화의 기회이기도 하고 모두가 바뀌었을 때 이미 기회는 아니고 때를 놓친 거예요. 타이밍과 시기를 적절한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라는 것도 이 기회가
이 찰나인 것 같아. 순간 찰나. 그리고 그 타이밍을 놓치면 다음에 기회가 또 찾아오기 힘들잖아. 약간 얘기해서 작은 수익과 작은 그런 거에 연연하다가 큰 패러다임을 놓쳐버리면 인생에 잘 없는 게 들이잖아. 인생에 잘 없잖아. 옛날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그 땅 내가 사놨으면 방금 안 팔고 놔뒀으면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안 살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았는데 세상이 변해가는 그 패러다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내 순간 그날 그때 내 그냥 이익을 충실히 내 이익을 따랐을 뿐이거든요. 열심히 일을 한다든지 월급이 좀 더 많은 대로 내가 뭐 차단한다든지 기술을 더 뭐 익혀가지고 한다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또 중요한데 거기에만 너무 연연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패러다임 속의 그 순간들, 그 기회들을 놓칩니다. 그거를 기회라고 받는 분들은 큰 대열을 낳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회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얻어 걸린 분이 계시고, 그런 분들은 말 그대로 행운을 잡고, 지금 시기도 딱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패러다임이 막 변하는 시기에 분명히 기회를 잡아가지고 큰 부를 일구고 자기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큰 디딤돌이 되고 또 성공을 향해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기회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어떤 행운을 잡은 사람들도 있고. 근데 지금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어떤 습관들 이런 거에 그 껍질을 못 벗고 나오고 거기서만 자기 인생의 모든 걸 구해내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기회인지도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죠. 나중에는 후회를 하겠지만 후회해도 뭐 그때 이미 다들 다 알아보고 다들 극할 때는 그때는 이미 기회는 없는 거니까. 예, 오랜만에 차원에서 뭐 이런저런 뭐 이야기를 해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좀 한동안 개인적인 안 좋은 좀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좀 에너지가 많이 소진된 상태로 올라가고 생활도 많이 그렇고 조금은 좀 편안하게 내가 좀 편안하게 좀 쉬려고 마음을 너무 긴 세월 많은 시간 동안 그 책임감이라는 하나에 많은 에너지를 쏟았거든요. 조금 내려놓고 조금 마음만이라도 조금 편안해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애들도 뭐 이제 다 성인이고 하니까 삶을 좀 편안하게 좀 간조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근데 20대 때는 어땠나? 20대 때는 빨리 섰나? 30대 때는 30대 때 내 인생의 주제는 뭐였나? 40대 때는 내가 뭐였나? 뭐 어떻게 살았는가? 내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들어가고 안 해봤던 생각들을 자꾸 합니다. 한 단어로 딱 표현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인간으로 수렴해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아빠로서, 뭐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어떻게든 답게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좀 많이 내려놓을 그렇다고 뭐 계획은 아니고 그냥 하던 게 또 아빠로서 또 책임지고 도와주고 내려놓아야 될 것도 내려놓고 선포해야 될 것도 명확히 서고 하긴 하되 아까 계속 20대, 30대, 40대, 50대 살았고 살아야 될 내 인생의 한 나라를 찾기 위해서 내가 찾으려고 그에 내려해서 그냥 조금씩 생각합니다. 그냥 딱히 모르겠어요. 뭐 행복, 건강 뭐 이런 것들도 잘 모르겠고 그게 과연 뭔지 뭐 잘 모르겠고 어떨 때는 한 번씩 좀 허무하다, 의미하다라는 생각도 들 때도 많고 내가 막 그렇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과연 진짜 의미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예, 한참 내가 안 좋았던 기복이 안 좋았을 때 이 삶이 굴곡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닥을 찍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30대도 있었고 40대 때도 있었고 최근에도 있었고 이런데 그때는 진짜 이 정말 뭐 행복이고 뭐 이런 거 건강이고 막 이런 것들 다 떠나가지고 이 순간만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 상황만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뭐 남들이 갖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거 막 이런 건 다 모르겠고 그냥 이 상황만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 정말 살만하다는 생각을 그때마다 했었는데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가. 이게 예를 들어서 참 불행하게만 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불행하지만 않으면 행복한 거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행복하다고 보이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꼭 행복하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그 영화 그거 있잖아요. 무슨 영화더라? 창가를 두 집이 창가를 보면서 서로 마주 보면서 살아가는 두 부부가 있는데 서로의 부부 창가에 자기들의 산 일에 보이잖아요. 서로가 부러워하는 거야. 애 셋을 키우면서 아동바동 사는 두 부부가 길 건너편에 그 창문으로 보이는 그 부부를 보면서 엄청 부러워하거든.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고 막 파티 열고 이런 거 보면서 자기들 애 키운다고 부끄거리고 막 있잖아요. 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그 부부의 남편이 병이 들어서 누워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그 남편이 죽고 막 이런 과정들을 그 창문으로 보잖아. 그러다가 이제 건물 밑에서 그 두 아내가 만나면서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자기가 아니까 이게 혹시 길 건너편에 사는 같은 층에 사는 분 아니냐고 이래가지고 그 남편 돌아가신 분 아내를 막 위로를 해줘요. 위로를 해주는데 이 아내 그 상대편 여자분께서 하는 말이 자기도 자기 당신들 살아가는 모습을 창가로 지켜봤는데 너무 부러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내가 자기는 생각도 못했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녀가 없어 자기 자녀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둘이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 파티도 열고 그랬는데 자기가 본 상대방 당신의 가정은 너무나 다복하더라 이거예요. 애 셋 자녀가 뛰어놀고
엄마가 애들 안아주고 아빠도 안아주고 자기가 자기들이 그렇게 꿈꾸고 싶은 살고 싶은 그 삶이 그 장문으로 보이더래요. 둘 다가 이제 서로를 부러워야 돼. 참 그 영화를 이제 보면서 이게 참 인생이라는 거에 삶이라는 딜레마 같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없는 거를 하는 거를 부러워하거든.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하잖아. 근데 상대방은 또 아니거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거는 행복이 이미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그게 행복이죠. 행복은 영원히 내 손에 안 잡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인간이라는 사람, 인간이 그렇게 행복을 발굴한다는 거,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는 손으로 잡아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잡을 수 있는 뭔가가 아닌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내 피부로 와닿는 모든 것들은 그냥 불행이고, 뭐 힘들잖아요.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돈 버는 것도 힘들고, 또 노후 걱정하는 것도 두렵고, 병드는 것, 나중에 나이 먹고 병들면 어떡하고, 이런 것도 두렵고,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당장 1차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먹잖아. 먹고 싶은데 내가 비싼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잖아. 사 먹을 수 있으면 별로 뭐 사 먹는 거에 내가 비싼 걸 사 먹는 거에 대한 어떤 만족감은 있을 수 있어도 그게 행복은 아니거든. 왜냐면 내가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사 먹으니까 좋지. 좋은데 그게 행복은 아니거든. 행복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없는데 사 먹고 싶어 하는 거는 목표나 희망이 될 수 있거든. 목표나 희망이 있다는 것은 또 행복인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목표나 희망이 없는 건 왜 보면 이건 진짜 삶이 저주스러워. 목표나 희망이 없다. 그래서 항상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참 인생이라는 게 아이러니해요. 그 영화 보면서도 참 그러면서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그냥 마무리되잖아. 삶이라는 거에 그러다가 그냥 막 어느 순간 영화가 뚝 끊기듯이 인생이라는 것도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게 남들이 엄청나게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자기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이미 자기한테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인생이라는 영화가 뚝 막 그냥 갑자기 툭 때리잖아요. 참 허무하기도 하고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좀 저한테는 비트코인과 비트모빙이 참 가면 갈수록 큰 의미로 다가오거든. 가면 갈수록 뭔가 삶의 어떤 지향점이 돼요. 가격 중요하죠. 가격 중요한데 가격을 떠나서 어떤 뭔가 삶을 버텨내는 어떤 가야 되는 지향점, 방향 어떤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트코인과 모비게 실무에 내포되어 있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신뢰라는 거죠. 신뢰. 가장 큰 게 신뢰죠. 신뢰. 헌신. 탐욕을 제외하고 탐욕. 이 탐욕이 아주 본질적인 탐욕인데 이거를 제어하고 누르는 것만 아니고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제어를 하고 그러면서 남들에게도 좋은 그게 될 수도 있고 나로도 됐어요. 뭔가 자꾸 내한테 이렇게 뭘 하는 것도 지향점 삶의 방향을 정하고 세시하는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역량이 많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아시다시피 저야 그냥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 너무나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데 능력은 좀 달리 하여튼 그래서 제 스스로가 제 스스로에 대해 좀 실망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너 나이 40 중후반 되니까 제 자신에 대한 어떤 실력 검증이 끝난 나이 단계잖아요. 40대만 돼도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역량 검증이 거의 스스로도 끝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 자기 스스로한테 남 타인한테도 검증을 막 하는 단계는 뭐 핑계도 되고 뭐도 되고 이래가지고 뭐 이래가 내가 안 됐지 뭐 이런 일만 있었으면 난 잘 될 수 있었다 이런 핑계도 많이 됐는데 뭐 40 중후반 되고 뭐 하면 뭐 스스로가 스스로를 잘 알고 갑자기 뭐 이런 그래서 그런지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 그건 없는데 그래서 좀 아쉽다. 좀 역량이 좀 튀어나와가지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좀 알리고 하는데 좀 신뢰도 많이 갖는 그런 역량 있는 모습을 붙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제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닐까 상상만 하는 거 집을 다 다음에 또 이렇게 된 영상도 올리고 그런 동영상을 안 되고 한 번씩 올리고 책 보고 읽고 느낀 거 있으면 또 그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날씨 더워지네. 추웠다 더웠다 계절은 변함없이 돌아옵니다. 여름이 가고 그러시고 이제 또